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었던 상가주택과 점포주택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관련해가지고 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그런 건축물의 유형, 용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가주택, 점포주택, 또 뭐 꼬마 빌딩, 뭐 꼬꼬마 빌딩, 뭐 이런 내용들로 부동산 재테크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서 우리가 상업 용도와 주거 용도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어떤 복합 건축물이 이 상가주택, 점포주택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서 많이 짓는 어떤 건축물의 유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도시에 그런 단독주택 분양을 많이 하죠. 단독주택 그 필지 분양을. 그래서 점포주택 필지 분양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면서 그 땅을 사가지고 주택으로 짓고 또 일부 상가로 지어서 좀 노후 수익용으로 그렇게 신축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신도시 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 제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실 게 그 건축법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5세대 이하로만 짓게 돼 있습니다. 예, 5세대 이하로만 짓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막 가구를 쪼개기로 해서 불법으로 나중에 세대수를 나눠가지고 나중에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엄청난 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근생 면적 제한 같은 경우도 일부 해놨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 연면적에서 근생 면적 40% 이내로 지어야 된다라고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용도라는 거는 이제 지하층을 개발하는 경우에 이제 근생 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뭐 신도시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카페거리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이 워낙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점포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에 없는 거죠. 용도에 없는 건데 결국은 이제 주택의 용도와 상업의 용도가 좀 결합된 용도지만 거기에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생과 주택이 섞여져 있는 경우는 주택이 1%라도 더 많아야만 세제가 조금 완화받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하고 좀 상담을 해보면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주택의 면적과 상업의 면적이 비슷비슷할 때는 주택의 면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설계자도 한번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가주택을 지을 때 2개 층은 상가, 뭐 3개 층은 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저희가 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신축 설계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사례로 이제 저기 동암초등학교 앞에 있는 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2개 층이 상가고 3개 층이 이제 다가구로 지었습니다. 다세대로 가느냐 다가구로 가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상가주택을 했었을 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건축선 이객거리가 있죠. 건축선 이객거리가 있고 대지 안에 공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암초등학교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가구로 가면서 보너스가 과연 뭐냐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다가구로 갈 경우에는 건축선 이객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건축선 이객거리가 1m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근생 같은 경우도 건축선 이객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은 건축물이 다 앞으로 나와서 최대한 건축물을 앉힐 수가 있다. 똑같이 일조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좀 도로 쪽으로 많이 오는 게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적으로 좀 완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로 가느냐 다세대로 가느냐 이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들, 소유권을 분할로 갈 거냐 다르게 갈 거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층수에 대한 제한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3개 층이고 다세대는 4개 층이다 보니까 상가를 2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일조권에 따라서 건물이 많이 못 올라가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러 이제 다가구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세제 혜택 때문에 다가구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19세대까지 갈 수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이. 근데 이제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세제 부분에서 좀 많이 완화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가구로 갔는데, 최근에는 조금 또 세제가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세대로 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한번 세무사랑 좀 상담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건축물이 앉혀지는 위치가 불가피하게 좀 상권이 좋은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은 2층까지는 상가를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3층부터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수익형으로 해서 주택으로 가야만 전반적인 좀 사업의 안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근생의 임대가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놓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가하고 주택이랑 혼합해서 가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와도 연동이 되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60평당 한 대거든요. 134제곱미터당 한 대인데 주차 산정에 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1.49대까지는 한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1.49대가 거의 한 60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차 대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있고, 또 1층에 상가를 꼭 넣어서 수익을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상가주택으로 좀 필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하층을 하느냐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 면적이 뭐 조금 규모가 있거나 상가적 위치가 좋은 땅 같은 경우는 지하 개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지하층의 개발은 우리가 공사비 대비 임대료를 따져보면 최소한 한 10년에서 15년 풀로 임대를 해야만 공사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상권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또 땅이 너무 좀 좋고 커서 지하층을 놀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땅 같은 경우는 지하층을 개발하는 그런 좀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상가주택이 일반적으로 짓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일반 건축물 느낌처럼 건축물을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에 대한 디자인적인 그런 좀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유권 부분에서는 다세대하고 이렇게 섞여지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섞여지면은 토지의 소유권자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제 동일해야 되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주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속하고 증여하고도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주가 달라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건축주는 자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면 토지의 소유는 아버지지만 건물의 건축주는 이제 아들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토지의 소유권 관련된 내용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달라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체크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점포주택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수익성, 주차 대수, 그리고 건축선의 완화 조건, 그리고 이제 토지의 소유권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이 상가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으실 때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에 지은 저희가 시흥동에 SH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이 땅 같은 경우는 땅 면적이 상당히 컸어요. 280평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거를 100% 다세대 주택으로 짓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면적이 워낙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은 200평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일부는 상가주택이 가고 나머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가는데 200평까지밖에 못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200평까지 했고 나머지는 상가주택으로 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이 상가주택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특별히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가주택, 점포주택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순서대로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용도들 조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